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사부, 존시나, CM 펑크, 제프 콥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ECW 월드 챔피언 출신 사부가 6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부는 2025년 4월 18일에 마지막 경기를 치렀었고 5월 4일 2300 아레나에서 열린 트라이스테이트 레슬링 얼라이언스 재결합 쇼 컨벤션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마지막 공식 석상 출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입니다. 사부는 생전에 ECW 레전드로 유명했으며 살인, 자살, 학살, 죽음을 거부하는 광인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고 ECW 월드 챔피언 2회, ECW TV 챔피언 1회, 그리고 ECW 태그팀 챔피언 3회 등을 차지하며 중투적인 선수였습니다. 또한 테이블, 의자, 철조망을 자주 사용하는 혁신적이고 하드코어한 스타일 덕분에 그는 컬트 아이콘이 되었고 한 세대의 레슬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존시나랑도 WWE 챔피언십 경기를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데이브 멜츠에 따르면 사부는 생전에 진통제 복용 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사부에겐 사랑스러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심각한 상심을 겪었고 그래서 사부의 신체적 고통이 더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부의 가족,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미 제이는 지난 2022년부터 사부가 WWE 명예전당에 헌액되어야 한다며 추진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젠 사부가 생전의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오늘 세미 제이는 3년 전 트위터에서 사부는 명예전당에 오를 자격이 있다 라고 남긴 글을 다시 리트윗하며 이건 정말 대단한 글이었어. 몇 주 전 사부가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그의 명예전당 헌액을 다시 추진하고 있었어. 정말 대단한 전설이자 프로레슬링의 진정한 판도를 바꾼 선수야 라며 더 많은 맥락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 백래시에서 존시나는 랜디 오턴을 상대로 언디스퓨티드 WWE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알투루스가 존시나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네가 레슬링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넌 여전히 최고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존시나는 알투루스에게 닥치지 않으면 박살내버리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알투루스가 다시 입을 열자 존시나는 결국 알투루스를 들어올려 테이블 위에다가 AA를 장렬시켰습니다. 어쩌면 5월 24일 WWE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챔피언 존시나 대 알투루스 경기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빌리 바티는 존시나의 마지막 경기가 2025년 12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존시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WWE가 12월에 추가 PLE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12월은 맞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백래시도 끝났기 때문에 존시나의 WWE 출전은 총 24번 남았습니다. CM 펑크가 2025 백래시가 끝난 이후 존시나를 겨냥했습니다. CM 펑크는 존시나가 랜디 오턴에게 승리한 직후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지금은 즐겨둬라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뭔가 존시나의 챔피언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 광고에 따르면 CM 펑크가 6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PLE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몇몇 팬들은 CM 펑크가 과거 2010년에 WWE와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십을 비판했던 점 때문에 그가 출연을 강요받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CM펑크는 WWE 선수 더 미즈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피 묻은 돈이나 빨아라 이 바보 녀석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CM펑크는 일부 팬들에게 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PLE에 참가한 선수들을 욕하더니 왜 이제 와서 너도 참가하냐며 돈에 팔린 사람이라고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브 멜처는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쇼에 불참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지만 출연에 대한 압박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콥이 마침내 WWE 백래시에 데뷔했습니다. WWE는 그의 데뷔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PW 인사이드에 따르면 제프 콥은 지난 하루 반 동안 일본에서 출발하여 4번에서 5번의 비행을 거쳐 5월 10일 아침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프 콥은 솔로 시쿠아와 제이프 콥 파투랑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번 백래시 기자회견에서 제이콥 파투는 제프 콥의 참여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는 듯 했고 향후 서로 동맹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제프 콥은 아노아이 가문이 아니며 그는 괌 출신 레슬러이자 출생지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입니다. 트리플 H는 2025 백래시가 끝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루 맥킨타이어의 건강 상태는 괜찮지만 데미안 프리스트가 백래시에서 경기 도중 이빨이 부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이며 데미안 프리스트의 치아가 부러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상의 심각성이나 그의 즉각적인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베키 린치는 지난 2024년 5월에 휴식기를 가졌고 11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2025년 4월 레슬매니아 40일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3개월 정도만 쉬려고 했었는데 스타트랙과 해피 길모 관련 프로젝트의 촬영 약속으로 인해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 로얄 럼블에서 복귀가 논의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피부 질환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복귀가 연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레슬매니아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2배로 빛나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라 발키리아는 최근 더 테이크다운에 출연해서 NXT와 러 두 브랜드 간의 상반된 분위기와 고대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NXT는 훨씬 작은 경기장이죠. NXT 선수들은 매일 퍼포먼스 센터에 갑니다. 그런 일상을 반복하죠. 러는 일정이 훨씬 더 빡빡합니다. 더욱 자주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로스터로 콜업된 이후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어요. 끊임없는 이동이 힘들지만 그만큼 더 보람이 있어요. 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코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 로디에서 수백 명의 팬들을 만난 사인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재미있는 점은 아무도 자신이 실수를 해서 자신의 경력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에서 직접 팬들과 만났을 때는 아무도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리코세는 WWE에 언제 복귀할 것인지 질문도 받았는데 그러자 리코세는 그 팬에게 현재 AW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다시는 WWE에 복귀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